충당부채의 인식 조건을 만족한 경우 이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에 최선의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금액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 가능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예측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충당부채가 다수의 경우의 확률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결과 및 이에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해서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계적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 기대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출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발생 가능한 경우의 금액이 연속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고 이 각각의 경우마다 발생 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간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 비용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미래 사건을 감안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예상되는 개발 기술이 있는데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지출 금액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미래 사건을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새로운 법규가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법규의 효과를 고려해서 충당부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법규가 실제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충당부채와 관련한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 처분과 충당부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자산의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금액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보아서 주석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발부채는 현재 시점에 채무로 확정되지 않아서 재무제표에 기표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로 확정되게 되므로 기업에 잠재적인 부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전체 이행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대 채무 중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발부채는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높은 잠재적인 부채이므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하여서 재무제표에 인식할지 아니면 주석 공시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50%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무는 존재하는데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보아 주석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무제표 승인일 현재 과거 사건에 의한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아주 희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보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도 않고 경제적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경우에는 우발 부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우발 자산의 정의는 기업이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예전에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결과가 불확실해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불확실했는데 수익의 실현이 확실해지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발 자산의 경우에는 기업에 유입될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해서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우발 자산이 아니며 자산으로 보아서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합니다. 우발 자산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우발 자산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석으로 공시할지 여부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기표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보고기간 말마다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